네, 여러분, 제가 좀 약한 것이 곤충이에요, 곤충.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병충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릴 게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중국어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학명도 있고 한데, 의외로 학명으로도 잘 찾아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사실은 중국에서 사온 책이에요. 보시면은 뭐 영어, 그리고 뭐 중국어죠. 중국어하고 한국어, 일본어 해서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 농업용 뭐 그러니까 농업 생명과학 사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의외로 안 맞아요. 참 찾기가 힘들어요.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 이제 어떨 때는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로 찾아보고 그 학명들로 해서 찾아보고 하는데, 우리나라 거하고 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즉 이런 중국 책들을 갖다가 다시, 지금 이제 이거는 고려대학교 한국곤충연구소에서 예전에 나온 곤충에 대한 뭐 얘기죠. 근데 여기도 뭐 보면 학명이 있는데 완전히 일치를 안 해요. 조금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호두나무에서 발견한 그 나방이죠. 제가 좀 가위로 이렇게 잘랐던 나방인데, 여기 보니까 옥색 긴꼬리 산누의 나방이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나무, 뭐 유충은 단풍나무, 농나무 등의 잎을 갉아먹으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러면은 호두나무에 호두나무에 앉았던 이유도 결국은 그 유충 알을 낳고 유충이 호두나무 잎을 가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곤충의 뭐 이런 것들 책들 다 겹쳐서 전부 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걸 하나씩 일일이 다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그간에 뭐 주경 야독한다고 낮에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때 짬짬이 뭐 이제 번역도 하고 직역도 하고 했는데, 이 모든 책을 다 비교하면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뭐 해보려고 해도 다 완벽하게 하질 못하겠어요. 특히 뭐 꾹꾹이야. 참 이럴 때 제가 좀 한계를 느낍니다. 현장을 좀 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무실은 뭐 경영과 마케팅을 좀 맡아줄 사람이 있으면 제가 이런 것을 좀 더 조사해서 그간에 뭐 지난 10년 동안 고생해서 그나마 공부했던 걸 갖다가 다음 사람한테 물려주고, 그리고 좀 자료를 좀 더 치밀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에 쓸만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은데, 그게 갑작스러운 일로 이어지지 못할까봐 좀 걱정은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갑자기 유튜브가 올라가면서 여러분한테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이나마 여러분한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간에 공부했던 것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중국
한국어로 돼 있는 이 책을 한 권 읽는데, 이런 책을 한 권 읽는데 좀 쉬운 책서부터 얇고 그리고 작은 책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짜 사전에도 안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많아서 사실은 첫 권을 읽을 때 한 6개월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그 첫 권을 읽을 때 와, 정말 호두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놔 있길래 정말 정말 전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를 읽을 때는 이제 한 석 달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중복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갈 때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계속 중복되니까 빨리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한 권을 읽는데 그냥 쑥 훑어봐요. 쭉 훑어보고 내내 비슷한 내용이고 하면은 그냥 이해해서 전에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다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좀 특이한 것들, 이건 이런 건 취급이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는 그 목록을 쭉 발췌를 해가지고 그거는 좀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이 책들도 사실은 이 기록들도 사실은 반대적 급부가 있어요. 어떤 반대적 급부가 있냐면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이제 존재했던 그 지역이 있죠. 예를 들면 멀리 띄울게요. 예를 들면 유럽이다, 아시아다, 미국이다, 호주다,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의견이 다 다르고 품종도 다르고 자기네들 기후도 다르고 그리고 생존하는 존재하는 벌레와 충들도 다 균들도 다른 거죠. 그래서 각자의 막 얘기들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5권, 6권 읽을 때서부터 15권 정도 읽을 때까지 굉장히 또 혼돈이 왔었어요. 이게 뭐야? 이 얘기가 맞아?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책자에서도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15권 정도 넘어가고 한 20권쯤 읽으니까 터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게 터득됐느냐, 책을 딱 볼 때 이 저자가 있던 지역을 갖다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서 그 지역의 기후를 먼저 확인해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하면 위도대, 해발고도, 평균 기온, 강수량, 뭐 주변에 함께 존재하는 식물체들, 동물체들, 곤충 뭐 이런 것 모든 걸 좀 환경을 좀 먼저 조사를 해요. 두 번째, 토양, 토질, 습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이 저자들이 썼었을 때 이 저자들이 썼었던 그 시기를 또 한번 다시 검토를 합니다. 즉 우리도 의술이든 과학기술이든 연구하는 분야도 굉장히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조사에 의한 대처 방법이 그 당시에는 그 한계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 70년대에 써진 책과 80년대에 써진 책과 90년대, 2000년대 또 다시 지금 현재 써지는 책이 틀릴 거란 얘기죠. 지금 뭐냐면은 이거는 재배 기술도 틀려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틀려지고. 왜? 농업도 발전을 하니까. 즉 여러분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것을 지금 바꾼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게 맞았어요. 하나 다시 이제 조금씩 더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연구하고 실천해 보다 보니 거기에 맞게끔 다시 새로운 방식이 만들어지더란 얘기죠.
그리고 새로운 대처 방법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던 거. 제가 처음에는 여러분한테 어, 호두나무를 심을 때 다른 분들은 뭐 3m, 4m 주간거리, 열간거리를요. 3m, 4m 혹은 5m, 6m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건 아니다 해서 2m, 4m부터 했었어요. 2 곱하기 4로 나무를 심으십시오 했는데 그때는 제가 추구하고 이제 주장하던 얘기는 세장 방추형을 기준으로 했던 거예요. 즉 세장 방추형은 골격기가 있잖아요. 각 층층을 나눠야 하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한테 1.5 곱하기 3.5를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걸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죽하면 외성호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키워보고 다듬어보고 그리고서 이런 자료들을 계속 뒤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험했던 그 결과치들이 나와 있더란 얘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세장 방치형 뭐 혹은 뭐 나리타식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저도 권해드렸는데 그래도 통로는 만들어 놔야 한다는 개념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에서도 어 뭐 통로 계획이라는 게 거기는 인건비가 더 쌌다고 했잖아요. 기계값보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던 것을 제가 체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간파를 했기 때문에 남들이 그 사람들이 3 곱하기 4면은 우리는 3 곱하기 5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계화 시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2 곱하기 4라고 했던 거죠. 응?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2 곱하기 3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왜? 통로 계획이 1m였던 거죠. 응? 근데 지금은 그런 연구 자료들이 있으니까 좀 더 자신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현황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땅값이 비싼데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쌉니다. 왜?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거기는 중국은 땅은 중국의 모든 토지는 국가의 것이잖아요. 그죠? 임대료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많은 땅이 있어요. 임대료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임대해서 나무 심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데서는 집약 밀식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토가 좁아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할 때는 물량으로서 땅 넓은 미국과 땅 넓은 중국과 땅 넓은 호주와 경쟁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방법이 최상위급, 최고급품 1%로 가자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쉽게 해서 똥 묻은 루이 똥 묻은 뭐 핸드백이라든가 뭐 이런 명품들 있죠. 걔네들이 핸드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나 될까요? 1%안 됩니다. 그죠? 서민들이 수많은 핸드백을 갖고 쓰고 있을 거예요. 몇천 원짜리서부터 몇만 원짜리까지. 저 후진국들에도 핸드백은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전 세계 인구 중에 과연 1%의 사람이 그 똥 묻은 가방 갖고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현재 현황에서 세계 시장으로 수출을 할 때 딱 1%의 명품 호두 시장을 노리자라고 농법을 집약 밀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자료들이 공부가 아직 부족했을 때 조금 안 답치고 여러분한테 2m, 3m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뭐 하십시오 했던 거, 뭐 틀렸던 거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교정을 하는 것을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게 더 맞아. 세장 방추형이 아니라 원추형이 더 좋아. 그게 더 병도 덜하고 비록
병충과 균이 왔다와 손쳐도 손실이 더 적어. 이런 개념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다고 해서 그걸 나무라지 마세요. 과거에 제가 부족했던 것. 지금 이 방식에서도 제가 어느 순간에 좀 더 이거는 방식이 더 교정돼야겠다. 라고 하면 저는 교정 과감하게 할 거예요. 쉽게 해서 저는 사실은 나무 주간거리를 1.2m로까지 심어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하도 주변에서 말려 싸서 제가 안 해봤지만 전 반드시 한쪽은 시험 삼아서 해볼 겁니다. 여하간에 여러분한테 뭐 정보를 드리는 것이 늦어진 점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다만 이런 내용들을 그간에 저 혼자 습득을 하면서 저도 이해를 못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그만한 자료가 아무리 이런 사전이 있어도 이 책을 펴는 데가 여기 보시면은 중국 농업 출판사예요. 한국에서 이게 편찬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중국식의 중국 사람의 방식으로 막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는 사전인데도 정확하지 않은 게 많아요. 저도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영어 순서로 된 거, 영어로 순서로 된 거, 그러면은 중국어를 다시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에서 다시 찾아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했고 이렇게 몇 번을 해봤습니다만 그 뒤에서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순서가 한국어 가나다 순이 아니라 알파벳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어하고 중국어는 조금 통용이 되는 것 같은데 죄송스럽지만 그냥 한국어하고 일본어는 그냥 옆에 서비스로 참고 자료 정도로 이렇게 얹어져 있는 그런 사전이다 보니까 막 정말 이거 자료 조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단어, 어휘 찾기가 힘든 거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기술이 나올 테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카페에다가 후계자를 구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그래요. 누군가 제가 지금 번역하고 제가 다시 그게 번역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직역을 해야 합니다. 직역을 했다가 다음에 그쪽 지역의 기후나 이걸 또 환경을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의 기후하고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건 개선을 해줘야 해요. 그게 또 다시 의역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다행히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이제 뭐 낮에는 저희 농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농장 뭐 작업도 지속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다행히 또 제가 이곳저곳에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좀 늘은 게 뭐냐, 장점이 된 건 뭐냐,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먹혀 들어가야겠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품종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 판단력은 많이 늘었어요. 그건 좀 참 본의 아니게 체득된 그 간접 경험치와 직접 경험치의 누적이죠. 여러분한테 제가 호두 과언을 조성하기 전에 좀 컨설팅 좀 받으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요, 저 허허 벌판 들판 있죠. 김제 같은 뭐 지평선이 보이는 땅도 있지만 바로 옆집 담보에 있는 산골짜기도 있잖아요. 해발보도 높은 데도 있고, 그죠? 바로 호숫가 옆에, 물가 옆에도 있고. 예, 어떤 품종이 가장 우수해서 어디쯤에 전국 모든 데 저기 뭐 대관령에다가 또 된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할 자신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조실성 박피호두만 뭐 요즘 쭉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다음에 도입해 오고 싶은 것은요, 조실성이 아니에요. 조금 더 품질은 좋은데 좀 더 강인한,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지형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호두나무를 전 도입하려고 해요. 그래야만이 정말로 더 험지에서 더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제가 뭐 책을 한 권 썼다고 최고는 아니에요. 이 책도 미진합니다. 이 책에 못 담은 내용들을 너무나 많아요. 다만 급해서, 그 당시엔 급해서 빨리 이거라도 써야겠다 해서 서둘러 썼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지 못한 수많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려야 해요. 예, 참 인내력 있고 꾸준한 후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던 자료들 그와 함께 조금 더 정리해가면서 참 키워주고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뜻이 있는 분이 있으면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도제식으로라도 좀 이런 것을 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제가 정말 현장에 매달리느라고, 저 놀지 않아요. 현장에 매달리느라고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는 이런 거 들춰보고 번역하고 하느라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세월 10년을 딱 보냈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저의 능력의 한계도 느껴지고, 청출어람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조금 더 가능한 한 많이 남길 때 그에 거기서 어떤 발상을 뭐 좀 픽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더 많은 우리나라 호두 산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또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다음 후대에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대대로 더 발전하는 우리나라 호두 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